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윤진, 박정아, 박현정입니다. 쓰리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스피치가 뭘까요? 스피치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전달하는 거, 이게 스피치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우리들이 하는 그럼요. 이게 그런 스피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강남의 엄마들이 키즈 스피치를 엄청 그 열을 올려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안 망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스피치 시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요. 네. 육아산업이 잘 잡으셨네요. 안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스피치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 트레이닝이랑 스피치 이렇게 말하기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이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유려하게 말하기? 근데 그거에 앞서서 너무 떨리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이 떨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생각해보면 정말 청심환을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20대 때는 잘 모르니까 안 떨렸는데 강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떨리더라고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정보가 많잖아요. 맞아요. 똑똑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엄청 막 이거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스피치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방송할 때 홈쇼핑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떨려서 청심환을 먹었더니 온몸이 풀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미라처럼 누워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홈쇼핑 그 방송이요. 네. 그게 멘트가 다 없죠. 없는 거. 그럼 네. 다 즉흥적으로 하는 다 건가요? 즉흥적이죠. 네. 그럼 이 상품을 사전에 공부해 와서? 공부해 와서 즉흥적으로 하고요. 네. 완전 정진적으로 멘트를 안 주면 뺏어와야 돼요. 그 못 뺏으면 말없이 서 있다가 도태되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네. 네, 누가 더 말을 많이 보통 하느냐. 왼쪽에 계신 분들이 메인 쇼호스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요즘은 후배 쇼호스트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게스트였어요. 업체에서 섭외하는 게스트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드하면 여기서 이제 멘트를 쳐줘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멘트를 안 해요. 나 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뭐 잘라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멘트 안 줘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라버려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방송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잘려나가요. 전쟁터입니다. 무섭네요. 근데 저 처음에 그래서 강사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홈쇼핑 언니들 말 따라하는 거. 지르기도 엄청 질렀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마감 금방 뜹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무대 공포증은 사실 저도 지금도 느끼거든요. 네. 잘 모르는 곳, 모르는 사람들, 혹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되게 많이 떨려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잘 떠는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내 페이스를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대 공포증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 제일 큰 공포가 죽음의 공포다. 이거 하면 죽을지도 몰라 했을 때가 제일 크다고 하고요. 네. 그 두 번째 공포가 대중 앞에 서는 공포가 그 다음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듣고 맞아, 나 떨리는 게 맞는 거야. 누구나 다 떤다는 네. 생각만 하더라도 좀 덜 떨리는 거.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말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또 뻔한 얘기를 한다 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는 연습이죠. 네.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대본이 없는데 그냥 와서 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 사전에 정보를 습득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되는 대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늘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멘트나 내용을 생각만 해 놓으셔도 조금 덜 떨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다인데 이거를 제가 교육을 하면 되게 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하시거든요. 보통 자기소개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일 많이 떨려요.
맞아. 이럴 때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 이야기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 박현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곳 이야기하기.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적게 돼요. 저는 송파에서 왔고요. 오늘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참석하게 됐어요. 네. 세 번째는 나의 어떤 포부와 뭐 마지막 인사하기. 여러분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나름 프로세스가 있네요. 네, 이거를 내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미리 연습을 해놓으시면 어딜 가서든 누가 언제 시켜도 덜 떨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확한 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는 듣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죠. 그럼요. 말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말을 좀 맛있게 잘하시잖아요. 강약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듣더라도 강강강강강 이런 노래 들으면 어때요? 네. 자게 되죠. 아니면 양양양 이렇게도 자게 되죠. 근데 강 중간이요. 펜스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참시에서 이영자 씨가 그 음식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완전 맛깔스럽게 네. 이 음식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제가 보여주잖아요. 얘기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 뭐 핫도그 같은 경우에도 이 핫도그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요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동그랗게 탐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뜯었을 때 이 치즈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몰입하면서 듣게 되고 상상하면서 듣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참 잘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연습하실 분들은 이영자 씨 그 유튜브만 돌려가도 되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강사들 못지않게 스피치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들 프레젠테이션 자리라든지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3초, 10초 네, 첫 시작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박현정 이랬으면 저 사람한테 기대감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라고 에너지를 풍기면서 좋은 발성으로 탁 던지면 사람들이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네,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이 막 몇십 명씩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처음에 아주 에너지 넘치게 인사를 던지는 거. 보통 인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박정아입니다. 네네 맞아요. 제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먹지 말라.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이거 내가 먹지 말고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하고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한테. 그러면 상대가 받았으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아까 면접 얘기하니까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이스 성량도 좋고 스피치도 정말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면접을 보는 쇼호스트 면접이 면접관이 정말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오디션을 많이 봤잖아요. 첫 인사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떨리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막 사시 떨듯이 떨리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하고 쳐다봐요. 네,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첫인사를 하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전달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일까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멘트를 적어서 외워서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틀려요. 그럼 멘붕이 와요.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외웠던 멘트를 떠듬떠듬 읽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정이고요. 네. 정말 저는 여기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살아있는 스피치가 아니죠.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차라리 나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시면 뭐 스피치, 보이스다, 뭐 발음이다 이런 거 사실은 여기에 진정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스피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게스트로 모실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서술형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서술형으로 써서 프롬프트로 띄워버리면 그냥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야기할 것들을 대략적인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스피치를 할 때 이것만은 진짜 하면 안 된다. 혹시 막 그런 것도 있을까요? NG. NG. NG를 내면 안 된다고요? NG는 없습니다. 스피치에서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다시 다시 할게요. 네, 그렇게 돼요. 그 순간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저 사람 얘기 별로 들을 거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정말 자신감 없어 보이는 또 모습이기 때문에 NG는 없다. 항상 생방송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스피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말씀하시다가 조금 본인이 좀 잘못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든지.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되게 센스 있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맞아요. 않겠다, 그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죠. 강사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직업이고 강사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분들 모두 다 스피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백조 보면은 위에서 너무 우아한데 발은 어때요? 네. 우리 강사들도 정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죠. 네. 이 모든 노력의 끝판왕 바로 스피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